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마음도 편해지고, 그니까 지금은 달라요. 만약 젊은 분과 연애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아니 에르노의 젊은 남자를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50대의 에르노가 30년 연하의 젊은 남성과 나눈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냉정하고, 그렇다고 단순한 육체적 관계라고 하기엔 너무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는 책입니다. 먼저 문학을 공부하고 계신 지민님, 광고 카피라이터로 일하시는 수진님, 심리 상담사로 오랫동안 일해오신 미경님,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다 은퇴하신 태준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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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어디였나요? 그는 나를 내 세대에서 빼주었지만 나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할 수는 없었다는 부분이요. 철저하게 현실 파악을 하고 냉정하고 예리한 시각을 가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었어요. 아프도록 냉철하고 슬픈 시선 같아요. 그 부분,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다른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23쪽에 30년 전이었다면 나는 그에게 등을 돌렸을 것이다. 그 시절 나는 남자에게서 서민계층 출신인 나의 징표들을 발견하고 싶지 않았다. 이 부분이요. 지금 돌이켜보면 20회 때는 저도 돈 없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도 하고 해서 상대방의 어떤 지위를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커리어를 쌓으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마음도 편해지고, 그니까 지금은 달라요. 만약 젊은 분과 연애를 한다면 제가 지불할 의사가 있어요. 저는 책 맨 앞장에 써 있던 문장이요. 내가 쓰지 않으면 사건들은 그 끝을 보지 못한다. 그저 일어난 일일 뿐. 이 문장 보고 한참 생각했어요. 에르노한테 글쓰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완결입니다. 경험을 진짜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위죠. 쓰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고, 써야만 비로소 자기 삶이 되는 거. 오토픽션의 핵심이 바로 이거거든요. A 얼굴 앞에서는 내 얼굴도 그처럼 젊었다 라는 부분이 나와요. 작가는 그 젊은 남자를 거울로 쓴 겁니다. 자기 젊음을 반사하는 거울로요. 그 청년 입장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에르노는 글로 완결시켰지만 그는 어땠을까요? 음,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회사에서 겪은 일이 떠올라요. 몇 년 전에 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저랑 같이 일했던 후배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나 봐요. 전 솔직히 그냥 일 중 하나였는데 나중에 그 후배가 이직하면서 그때 그 프로젝트가 커리어의 전환점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나한텐 별일 아니지만 누군가한텐 정말 큰일일 수 있다. 에르노와 그 청년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같은 책을 읽어도 다 다르게 보이는 거네요. 용기이면서 폭력이고, 솔직함이면서 잔인함이고, 완결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완결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에르노는 인터뷰에서 이 관계가 자신의 글쓰기를 위한 촉매제였다고 밝혔습니다. 30년 동안 쓰지 못했던 사건이란 글을 이 관계 덕분에 완성했다고요. 심지어 관계를 끊어냄으로써 글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에르노에게 이 관계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글쓰기를 위한 도구였나 싶었어요. 에르노는 이 남자를 만나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관계가 자기 글쓰기에 필요하다는 걸요. 종종 나는 글을 쓰기 위해 사랑을 나눴다는 말도 나오고요. 그런 표현들이 너무 적나라해서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게 작가 아닌가요? 모든 글은 결국 작가의 경험을 바탕에서 꽃 피운 거잖아요. 연애하면 연애를 쓰고, 이별하면 이별을 쓰고, 아프면 아픔을 쓰고요. 다만 에르노는 그걸 숨기지 않고 똑바로 말한 거죠. 그 솔직함이 오히려 정직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A라는 청년이 원래부터 에르노의 작품을 사랑하는 팬이었잖아요. 1년 동안 편지도 보내오고. 그러니까 관계의 시작부터 이미 작가 에르노와 팬인 학생이라는 구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순수하게 한 인간 대 한 인간으로 만난 게 아니라 작품을 매개로 만난 거니까. 어쩌면 그것도 일종의 거래였을지 않을까요? A는 작가에 대한 동경을 얻고 에르노는 글쓰기에 영감을 얻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권력도 다르긴 했어요.
이미 에르노는 유명한 작가였고 A는 가난한 대학생이었고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 모든 권력 관계가 얽혀서요. 그럼 여러분들은 두 사람 관계에서 아니 에르노는 어떤 힘, 권력을 가졌고 A는 어떤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에르노가 압도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나이, 명성, 경제력, 사회적 지위. 책에도 나오잖아요. 에르노가 여행 비용을 냈고 그가 아르바이트를 안 해도 되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경제적 의존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권력 이론에서 보면요. 의존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지배의 첫 단계거든요. 상대가 나 없이는 못 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저는요, 그 청년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젊음이라는 힘. 회사에서도 보면 진짜 권력자는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왠지 모르게 책 읽으면서 에르노는 여유가 없는 것 같았어요. 공감합니다. 권력이라는 게 단순히 돈이나 지위만은 아니거든요. 욕망의 비대칭이 권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에르노가 권력자였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청년이 진짜 카드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에르노한테 줄 수 있는 건 젊음이고 에르노는 그걸 돈으로도 살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젠더를 역전시키면 어떻게 보일까 생각해 봤어요. 만약 50대 남성 교수가 20대 여학생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관계를 맺었다면요. 우리는 그걸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봤을 거예요. 그런데 에르노는 여성이니까 우리는 조금 다르게 보는 거죠. 젊음의 힘도 있었다. 욕망의 비대칭도 있었다. 이렇게요. 이게 이중잣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좀 다른 이야기로 해보면 책 중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고 그 지배의 무기를 사용했다고요. 이건 작가의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권력 구조를 직시하는 거죠. 남성이 여성을 대상화하고 이름을 지워버리고 자기 이야기의 소재로만 쓰는 거요. 에르노는 그걸 역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오가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책 제목인 젊은 남자. 이 네 글자 안에 참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 책 다 읽고 나서 나의 욕망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요, 욕망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새삼 느꼈어요. 우리는 늘 괜찮은 척 하잖아요. 관심 없는 척, 시크한 척. 그런데 에르노는 그걸 전혀 안 해요. 원했다, 갈망했다, 질투했다, 다 쓰는 거예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고 멋졌어요. 이 책 읽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 안의 욕망을 좀 더 존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서 자꾸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어른이 되는 거라고, 성숙해지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꼭 미덕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자기를 억압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에르노처럼 나는 원해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전 오히려 욕망이 우리를 얼마나 맹목적으로 만드는지 느꼈어요. 욕망은 우리를 솔직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잔인하게도 만드는 것 같아요. 욕망은 복잡한 거니까요. 솔직함이면서 동시에 맹목이고 생명력이면서 동시에 폭력일 수도 있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욕망과 함께 산다는 게 결국 그 복잡함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깨끗하게 정리할 수 없는 감정들을 안고 가는 거죠.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복잡해도 모순되어도 후회하지 않는 것. 네 분이 말씀 들으니 이 책의 의미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아니 에르노의 젊은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다양한 시선들이 모여 더 풍성한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에르노는 책에서 말합니다. 나는 그를 원했고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모두의 욕망이 조금 더 정직해질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존중할 수 있기를 바라며 북카페 별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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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책은 헝가리 작가 크라스너 호르커이 라슬로의 사탄 탱고인데요. 비가 끊임없이 내리는 작은 마을, 그곳에 나타난 정체 모를 남자, 그리고 그를 따라 춤추듯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벨라타르 감독이 이 소설을 흑백 영화로 만들어 전 세계 영화광들을 사로잡은 그 전설적인 원작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